때론 사람들은 성공의 단면만을 바라봅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좌절, 추악함이 담겨있지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충격적인 록스타들의 이야기. 여기 인생록에서 진실을 마주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 약들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2달 전, 3달 전, 마지막으로 그가 응아를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더욱 가빠지며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거나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갑자기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는 태아처럼 고개를 숙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0년 라디오 DJ와 사운드 엔지니어 경력이 있는 샘 필립스는 MP3 녹음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가능성 있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음악을 녹음하여 커다란 음반 회사에 판매하곤 했습니다. 샘은 여기서 메리언 키스커에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흑인 음악을 하며 흑인의 느낌을 가진 백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가 꿈이었으나 지역 밴드 오디션에서 탈락했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밴드가 보컬을 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서 밴드의 리더는 그에게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넌 가수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니 트럭 운전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1953년 8월 멤피스 녹음 서비스에 그가 서성거렸습니다. 녹음실의 안내원이자 비서였던 메리언 키스커는 그 청년을 녹음실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메리언이 그에게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메리언이 다시 목소리가 어느 가수처럼 들리는지 묻자 그는 누구하고도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샘 필립스는 메리언에게 그 청년의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부탁했고 메리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좋은 발라드 가수, 꼭 붙잡을 것. 시간이 지난 뒤 샘 필립스는 엘비스를 스튜디오로 불러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에 엘비스는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했지만 샘은 그에게 가능한 많은 곡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샘은 엘비스의 노래를 듣고 감명을 받아 기타리스트 윈필드 스코티 무어와 베이스 연주자 빌 블랙을 녹음 세션에 초대했습니다. 녹음은 밤 늦게까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실망감과 함께 세션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엘비스는 갑자기 기타를 들고 대치 올 라이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비스는 노래를 부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던 베이스 연주자 빌 블랙도 같이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기타리스트 스코티까지 소란스러운 연주에 동참했습니다. 샘 필립스가 녹음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빌과 스코티는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샘은 그럼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며 이를 재빨리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샘 필립스가 그토록 찾던 소리였습니다. 3일 후 멤피스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치 올 라이트이 흘러나오자 청취자들은 가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끝도 없이 걸려왔고 그 라디오 DJ는 남은 2시간 동안 이 노래를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엘비스가 흑인이라 생각한 많은 청취자들 때문에 그의 피부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는지 물었습니다. 1954년 7월 17일 오버턴 공원 라이브에 출연하게 된 엘비스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끝내 떨림이 멈추지 않은 채로 무대에 올라선 그는 리듬에 대한 강한 반응과 떨림이 결합되어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순간 관객의 젊은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비스는 그 반응에 의아해하며 다시 한번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 관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 특유의 움직임인 고무다리, 러버레그가 탄생하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데츠 올 라잇은 컨츄리와 리듬앤블루스가 결합된 노래였습니다. 이런 스타일 때문에 그의 음악을 틀 라디오 방송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컨츄리 음악 DJ들에게 엘비스는 너무 흑인 아티스트처럼 들렸고 R&B 방송에서는 반대로 너무 남부 백인 시골뜨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은 앞으로 로커빌리, 즉 로큰롤로 알려지게 됩니다. 10대 소년들이 엘비스에게 보낸 반응은 무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심으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텍사스의 어떤 마을에서는 엘비스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심지어 공단을 만들어 엘비스를 공격하려고 했기에 경찰을 배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스콘신주 라프로스에서 공연이 끝난 후 지역 가톨릭 교도 신문사가 긴급 메시지를 FBI 국장 제이 에드거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 안보에 명백한 위험 요소라며 경고했습니다. 그 가톨릭 신문사는 엘비스의 행동과 동작이 10대 청소년들의 성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1000명 이상의 10대들이 강단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방에 침입하려고 했으며 2명의 여고생은 복부와 허벅지에 엘비스의 사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TV 비평가들은 뚜렷한 노래 실력도 없이 신체 아랫부분을 강조한다고 엘비스를 비난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엘비스가 끙끙거리며 사타구니를 움켜쥐는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저급한 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골반을 회전하는 엘비스로 골반 엘비스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하는 에드 설리반은 프레슬리의 공연 장면을 보면서 바지 가랑이 아래에 일종의 장치를 매달아 놓아서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 거시기 윤곽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엘비스가 콜라병을 바지에 숨겨두었다고 믿으며 가족들이 함께 보는 쇼에서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번은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레슬리에게 전례 없는 5만 달러의 3번의 출연을 예약했습니다. 1956년 9월 9일 첫 번째 방송은 약 6천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했으며 이는 텔레비전 시청자의 82.6%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프레슬리는 1957년 1월 6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는데 시청자들의 반감을 살까 두려워 이때는 실제로 허리까지만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검열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한 잡지 기사에서 로큰롤이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큰롤은 가짜이며 어리석은 깡패들에 의해 연주되고 불려지는 썩은 냄새나는 최음제와 같은 음악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는 달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는 미국뿐만이 아니었는데 뉴욕타임즈에는 소련의 레닌그라드에서 버려진 엑스레이 판에 그의 음악을 녹음한 음반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73년 엘비스는 이혼과 함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과다 복용으로 호텔에서 3일간 의식을 잃었고 1973년 말에는 진통제 남용으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엘비스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지만 그의 콘서트 투어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1973년 한 해에는 168번의 콘서트를 감행했습니다. 150kg이 넘는 비대해진 몸이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바스라지듯 쓰러졌습니다. 그의 공허한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엘비스의 약혼녀 진저 엘든이 욕실 바닥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엘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폐소생술은 실패했고 4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부검에서 엘비스의 체내에 14개의 약물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10개는 상당한 양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엘비스는 거의 암 환자 말기에 맞먹을 정도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치의였던 조지 니초플로스는 1977년 첫 8개월 동안에만 10,000번 이상의 진정제, 암페타민, 마약성 진통제를 엘비스에게 처방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1981년 재판에서 니코플로스는 단 3개월 만에 면허정지를 받았으며 엘비스의 죽음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도 면제되었다는 것에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니코플로스는 결국 테네시주 의료위원회에 의해 영구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엘비스의 몸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많은 양의 약물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과도한 약물 사용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만성 변비를 앓고 있었고 1975년경부터 대변을 거의 보지 못해 심각하게 고통받았으며 몸이 대변 중독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르고 여러가지 합병증을 앓아왔습니다. 주치의가 항문 이식 수술을 권유했으나 그는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망설였습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엘비스는 대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을 압박하여 부정맥이 발생했고 결국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20kg이 넘는 대변이 검출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저속하다 비판받던 흑인 중심의 로큰롤을 인종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보수적인 시선들과 비판을 이겨내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과 사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폭식과 약물에 의존한 것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님 성공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산 엘비스 프레슬리. 여기 인생록에서 알아봤습니다.